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대충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그 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총 예채가 얼마냐면 뭐 쉽게 해서 720억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박정희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시대가 끝날 때는 얼마였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또 천억 거의 그 천억 정도 될까요? 뭐 1조 원 정도 된다 했나?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얘기 들어보면 예체가 뭐 2천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2천조가 넘는다면 그 당시 박정희 시대는 거의 그 장기 저리 이 차관으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돈이었는데 거치기관도 있고 뭐 보통 10년 내지 20년 그 장기 저리 차관이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건 그런 그 저리 차관은 아니죠. 장기 차관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천조라는 외채를 빼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하루아침에 그 주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태극기 부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80평생을 모아서 뭐 건물 몇 채 사가지고 지금 먹고 살만 하는데 잘못하다 김정은이한테 공산화 시켜서 다 뺏기면 우리 전부 거지 된다고 지금 여러분 나와서 대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단언컨대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도 할 수가 없고 북한도 우리 남한을 흡수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걔들도 알아요. 우리도 알고. 이게 언제까지 그게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소련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없어질 때 그때는 이제 어떤 쪽으로 통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걔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남북한이 싸우지만 말고 같이 그 공생관계로 잘 지내면 잘 지내는 데다 대고 미국이 자꾸 우리한테 무기 철학할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든지 우리하고 싸움만 붙는다면 남북 간의 전쟁만 난다면 걔들이 우리한테 팔을 무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기가 아니라도 우선 우리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그 생활 필수품을 우선 다급하게 일본에서부터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그냥 대박 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비호위 맞추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든지 싸워서 망가져야 자기들이 그 부자 되는 나라들인데. 여러분이 그런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참난 안타까워요. 그리고 박정희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무슨 뭐 산업하는 것만두고 무슨 뭐 부직갱이 하나도 연탄집게 하나도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요. 그 공공연하게 뭐 인류 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 그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게 정말 이게 같은 민족인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디서 뭐 봤는지 난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아니면 그런 거 못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박정희 등장하기 전에요. 서울에 아파트가 몇 개 있냐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956년도부터 짓기 시작한 중앙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 중앙아파트가 1차, 2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동에 행촌아파트라는 게 있고 또 1957년도에 종암아파트라는 종암아파트 그게 또 있고요. 이 1959년에 계명아파트 또 이제 문화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아파트 단지가 한 6개인가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운 게 1950년도에 이제 6.25 전쟁 나가지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왔을 때 그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들이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누가 다 건설했냐면 그 미군으로부터 하청받은 현대건업이라고 오늘날 현대그룹의 그 시초죠, 원조죠. 현대건업이라는 조그만 그 건설 회사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정주영 씨가 운영하는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 다리 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다리 다 놓고 그분들이 의해서 이제 그 당시 아파트 이런 걸 짓기 시작하고 막 브로커 집도 짓고 이럴 때 뭐냐면 의정부에 있는 그 중앙산업이라는 데가 그 브로커 공장에서부터 무슨
나중에 이제 전봇대까지 만들고 이러는데 그렇게 공업화가 활성화돼 가지고 중앙산업에서 중앙아파트라는 아파트를 두 개 졌어요. 그 서울에 그 대계로인가 어디 그쪽에 하나 짓고 하나는 저쪽에 동대문 쪽에다 하나 짓고 그래가지고 단지 두 개나 지었는데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었으며 또 물론 그 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제2 한강 대교를 놓는데 그 실제로 가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 와서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설계 도면이나 그런 건지 미국 사람 거지. 그런데 박정희 없을 때는 뭐 부직경이도 못 만들어 무슨 연탄재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다 나와서 그런 얘기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그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머리는 지금 어디 박정희로부터 어디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어디 돈 뜯어먹는 그 어떤 나쁜 쪽에만 필이 꽂혀 있지. 이 우리나라의 역사나 근대사를 전혀 관심도 없고 어디서 꿈꾸다가 나온 사람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박정희 등장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했고 박정희 등장하기 전에 이미 뭐를 했냐면 인천에 판유리 공장이 왔고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덴마크에서 공짜로 지어준 겁니다. 인천제철 공장도 지어졌고 그 덴마크는 아니지만 이제 유엔 운크라 자금이 투입됐죠. 그리고 인천제철도 지었고 단양 시멘트, 삼척 시멘트, 문경 시멘트, 쌍용 시멘트 해가지고 시멘트 공장. 건축업의 토목을 하려면 시멘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제초에 이제 우리 시멘트 공장을 유엔의 프로젝트에서 한 10년, 1961년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하려고 할 때 박정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 장면 정부한테 미국이 굉장히 강력히 푸시했죠. 푸시해가지고 경제개발 시작하려고 할 때 박정희가 등장해가지고 경제개발이요. 박정희 때문에 한 1년 동안 늦어졌어요. 왜냐면 미국이 올스톱 시켰으니까. 심지어는 원조까지 끊겨가지고 그때 굶어 죽은 사람들 내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태에 굶어 죽었습니다. 박정희 때문에. 미국이 원조를 안 준 것이죠. 왜냐면 미국이 원조를 주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시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정희는 뱀 같은 놈이고 저런 놈이 정치를 하는 나라에는 한 푼도 돈을 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원조가 그냥 끊겨버렸어요. 그때부터 끊겨서 지금까지 지금은 원조가 필요 없지만 무상 원조가 이제 그때 끊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차관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1년 후, 2년 후에 이제 경제개발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박정희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박정희가 쿠데타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경제개발이 늦어졌다고 하는. 그런데 무슨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맹은 소리 할 거예요? 어떤 양반은 또 그래. 독일이 경제개발을 그렇게 한 것은 독일이 1차 대전을 통해서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전한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발전을 못했다고. 그런 웃기는 얘기 하실 겁니까? 독일이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독일이 여러분이 폐망하고 어떻게 해서 발전하기 시작한지 아세요? 얼만큼 폐망했냐면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일본의 미국의 정찰기가 구호양품국을 싣고 가지고 독일 상공을 날아가 보니까 비행기가 앉을 만한 땅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낮은 쪽에다가 비행기에서 구호양국을 구호물품을 공중 투하했다고 하잖아요. 공중 투하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찰기를 보내서 정찰해 보니까 공중 투하된 양곡이 있는 부근에 독일의 처참한 난민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뭘 좀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비행장을 치우더래요. 비행기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독일을 지원하기 시작해가지고 독일이 이제 그렇게 경제 성장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어쩌고 다 하더라도 그게 망가지면 그것도 끝이에요. 무슨 그런 인프라 지원을 미국이 했으니까 그나마 기술을 살려서 그 사람들이 경제 건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누가 지원이 없으면 독일이 아니라 제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들 다시 재기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국제적인
지원에 의해서 지원이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지원이 뭐 우리가 괜히 된 게 아니에요. 1944년 8월 10일 날 미국의 뉴즈벨트 대통령이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장개석 이 네 사람을 미국 저기 워싱턴 근처에 있는 덤버트라는 조그만 시골 그 양반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뭐를 했냐면 세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가 다 망한다. 왜냐면 독일에서 이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하는데 그 600만 명 외에 세르비아계라고 포함된 그 소수민족들이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실종 상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구석인가 다 학살당해서 처참하게 묻어졌을 텐데 그것을 뭐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어디가 다 묻어진 숫자고 이제 행방불명 된 것만 밝혀지는데 이대로 가면 이제 세계 망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빨리 유엔을 창설하자. 유엔 창설해가지고 앞으로 유엔이 세계의 어떤 경찰이 돼가지고 세계의 질서를 유엔이 주관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이 개입해서 전쟁 못하게 말려도 안 들으면 그때는 유엔군을 창설해가지고 가해국을 가서 응징하고 그리고 가해국의 재산을 뺏어다가 피해국을 보상하고 그게 불가능할 때는 유엔 회원국에서 각자 돈을 걷어가지고 피해국이 가해국의 침략을 다시 받지 않도록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런 어떤 전략을 짠 거 아닙니까? 짜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 다음에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인가 194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회의가 열렸죠. 거기서 유엔을 정식으로 발의해가지고 선포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엔 가입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인가 48년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유엔을 서둘러가지고 2달 후인가 10월 24일 날 유엔을 공포해가지고 세계 유엔 대의가 10월 24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엔 헌장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전쟁이 나면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그 나라를 부흥시키고 유엔 산하에 부흥부를 둬가지고 그 나라 경제를 부흥시켜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다. 그런 부흥부의 그런 결의가 유엔 속에 다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효되고 나서 5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그 유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유엔 창설 이래 대한민국이 최고 많은 재원을 지원받았고 그 성공 사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유엔 정신이 많이 해이해가지고 지금은 전쟁 난다 해도 그렇게 지원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런 어떤 천우의 기회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 것이 거기 박정희가 몇 등장이고 박정희가 한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사회치 운동하고 재건국민 운동하는데 그 경제개발 골자가 뭐냐면 박정희가 돼지 새끼 많이 나와서 그 돼지 새끼 팔아가지고 경제개발하고 앙고라 토끼 길러서 앙고라 토끼 털 팔아서 경제개발하고 어부를 양성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 많이 잡아서 팔아서 경제개발한다는 웃기지는 시골의 어떤 어부만도 못한 그런 돌머리 가지고 그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경제개발 정책을 안 받아들이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받아들여가지고 그 뉴딜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름을 이제 새마을운동으로 바꿔가지고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 재건국민운동이나 사회치운동은 100% 실패한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이유는 그 재원을 100% 미국이 대줬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거 미국이 돈 안 대줬으면 새마을운동 절대 성공 안 했지. 할아버지 운동에도 성공 못해요. 왜냐면 북한도 천리마운동, 한짐 더지기 운동, 새벽별 운동, 제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운동까지 다 해봤지만 그 사람 북한 경제 성공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이 없으면 성공 못해요. 그런데 무슨 박정희가 영웅이라고 그래요. 이 답답한 이 영감님들아, 애양반들아. 그 태극기 들고 그러고 다니면 창피한 줄 좀 아시오. 아이고 답답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